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한시 제 21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저희가 비즈니스 한시를 시작한 지 이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비즈니스 한시는 여러분들에게 한시를 통해서 또 중국시와 우리 조선 때 쓰였던 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비즈니스 한시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 비즈니스 한시 가운데 저의 지역, 제가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김화, 철원 김화 지역에 있습니다. 이 김화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의 가운데서 이 겸재 정선이 금강산을 가면서 이 김화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화강백전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강은 김화를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꽃 같은 강이죠. 꽃잎이 너무나 많이 있어 아주 꽃처럼 아름다운 강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화강이 아름답습니다. 이 화강이 흘러서 한탄강과 만나게 되고 한탄강은 철원과 포천을 지나서 연천에서 임진강과 합류가 되죠. 자, 그러면은 왜 겸재정선이 그 금강산을 가면서 이곳 김화에서 화강백전이라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겸재정선은 조선 후기에 진경산수화라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로운 이 그림의 화풍을 나타냈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왜 김화 화강을 지나면서 여기서 화강백전이라는 그림을 그렸을까? 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잣나무 백입니다. 잣나무가 빽빽하게 있다. 화강 주변에 잣나무가 빼곡하게 있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화강을 지나면서 잣나무를 그렸을까? 여기에 그때 당시에 김화 군수, 예전에는 금화라고 그랬었죠. 금화 군수로 부임을 했던 이 겸재정선과 가장 절친했던 친구 이병연이 겸재의 그림 화강백전에 시를 지었습니다. 겸재와 이병연 둘은 40여 년 동안 중마고우로서, 비록 이병연이 5살 연상이지만은 친구로서 둘이 겸재의 그림이 없다라면 나의 시가 없고 이병연의 시가 없다라면 겸재의 그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둘은 절친했습니다. 그러면 왜 겸재정선은 화강백전이라는 그림을 그렸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김화가 굉장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이때 조선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전투가 바로 이 김화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승리를 거뒀던 곳이 지금 수원 광교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김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까?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는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겨울철에 바로 이 서울 한양 도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그 문관인 홍명구와 무관인 유림 장군이 지켰지만은 워낙 빠른 기병들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홍명구는 이곳 김화까지 내려와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홍명구의 2,000명 병사들과 유림 장군의 3,000명 병사, 5,000명의 병사가 청나라 기병을 막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김화 생창리 부근의 좌측 평지에 이 홍명구 절도사가 2,000명의 군사를 진을 칩니다. 평지에 진을 쳤기 때문에 홍명구는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림 장군은 그 우측에 구릉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의 유림 장군이 이끄는 병사들에 의해서 청나라 기병들은 패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유림 장군은 홍명구 절도사에게 평지에 이렇게 치는 건 위험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지만은 홍명구는 그 고지에 진을 친다라면은 우리를 그 공격을 하지 않고 바로 한양 도성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때는 이제 남한산성에 있었죠. 인조가 남한산성에 있으니까 바로 남한산성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는 평지에 진을 치고 여기서 희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재정선은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화강백전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화강백전에서 빽빽하게 들어선 잣나무 숲은 어떻게 보면은 병자호란 당시에 우리 군사들의 충만한 사기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빽빽한 잣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겸재정선은 먼저 물을 많이 먹은 묵으로 칠을 하고 그 묵이 또 마르기 전에 다시 좀 더 진한 먹으로 덧입히고 덧입혀서 점점 짙은 검은 빛이 나도록 칠해갔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파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강백전 그 일로 인해서 이병연 시인에게 시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는 바로 이병연 시인의 화강백전입니다. 겸재정선이 그림을 그리고 이병연 시인이 지은 시 화강백전. 황황시 바이티엔 뭐뭐시 짠창风故老而问答知姑母知苍苍 화강백전 황황해 백전이니 막막해 전장이라 봉고노이 문답하니 지 고목지 창창이라. 화강백전 화장바이티엔 황황시 바이티엔 황황해 백전 쓸쓸하구나 잣나무 밭이야. 뭐뭐시 짠창 막막해 전장이라. 아득하고 막연하구나 옛 전쟁 병자호란 때 전쟁이여. 风故老而问答 봉고노이 문답하니 봉고노 그 옛 일을 잘하는 노인을 만나 묻고 답해보니 지 꾸무 지 창창 그 오래된 고목의 짚푸른 푸른만 가리키는구나. 결국 노인은 답을 하지 않고
이 전쟁터에도 있었던 그 빽빽한 잣나무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시인 이병연과 함께 겸재정서는 병자호란 당시에 우리 홍명구 절도사와 그리고 유림 장군의 그 기계를 이 시의 그림에 담았던 것입니다. 겸재정선과 이병연의 우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포숙과 관중의 그 우정처럼 정말 조선 후기의 두 분의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 철원 지역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근 열흘 사이에 72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방에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면역력,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전쟁터, 옛 병자호란의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 비즈니스 어려운 환경을 생각해 보지만은 결국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노인에게 물어봤을 때 그 노인은 고목만을 가리키면서 그 고목의 짙푸른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법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컨설턴트들 또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여러 가지 답을 주지만 그 답은 나에게 제대로 맞을 때는 정말 좋은 답이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답일 경우에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노인이 가르치는 대로 빽빽한 잣나무 숲에 그 오래된 나무들의 푸르름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건강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비즈니스 한시는 화강백전, 제가 있는 철원 김화에 관련된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